재판장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직접 자필로 쓰신 거예요? 본인 글씨예요. 네. 조정식. 조정인가 보네요. 저는 이발관인데. 조정식 물어봐요. 재판에 그러니까 설명 드릴게요. 여기서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관심 가져주셔서 기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최소원 씨가 마지막으로 재판장님께 하고 싶은 말씀을 손수 전달해 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는 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동안 제가 오랜 병마와 허리 디스크 수술,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 시 폐혈증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JTBC가 공개했던 태블릿 PC에 대한 재판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소심 선고 때만이라도 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재판장님 및 재판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재판 중인 태블릿 PC는 특검 수사 때부터 재판 때까지 특검이 줄곧 제가 사용했던 것이라고 단정지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태블릿 PC는 문서 기능조차 없었던 것으로 특검이 그 당시 발표한 것 같이 제가 들고 다니면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수정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특검 수사와 재판 내내 저는 제 것이 아니었고 실물을 보여주지도 않았던 태블릿 PC에 대해 검증 수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인 신분이라 재판을 할 수가 없었고 당사자인 청와대 비서관이 검증을 포기하는 바람에 재판이 저랑 분리되었고 그 진실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끝나고 태블릿 PC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특검 수사와 재판에서 태블릿 PC가 제 것이라고 주장했던 특검의 관계자들은 당연히 저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이 시간을 끌고 돌려주지 않으려고 1심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것 자체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며 국민들에게 국정농단자로 저를 다시 단죄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문서 기능조차 없는 태블릿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국가 기밀 문서가 삽입되었는지, 누가 이런 조작을 했는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항소인 대한민국의 법무부 측이 주장하는 국가 기밀 사항이라 반환이 어렵다는 논리다. 그 어떤 다른 이유도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박영수 특검이 소위 국가 기밀이라던 문건을 실시간으로 전부 국민들과 언론, 방송을 통해 낱낱이 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JTBC가 제출했던 태블릿 PC도 국정농단을 정당화시키며 탄핵의 단초 역할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수감된 지도 8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해 저는 병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에 굴하지 않고 이겨내서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현재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된 박영수 특검은 이미 그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영웅인 척 하면서 떠들어댄 시간들을 국민들께서 밝히셔야 합니다. 제1 태블릿 PC를 어떻게 조작하고 왜 한 가족을 멸살시키려 했는지 밝혀져야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입니다. 재판장님, 오늘 선고에서 부디 태블릿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청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저희 딸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세 손주들의 앞날에 엄마가 그리고 할머니가 진실을 밝혀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기록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돌보지도 못한 딸과 손주들이 미래에 다시는 이런 엄청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태블릿 PC 반환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최서원 드림. 수고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항소심 재판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재판부에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고가 태블릿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2번이나 확인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심 선고 나오고 강제 집행정지 가처분 내용이 된 상태였는데 항소심 판결 전까지 어떤 중단이 됐던 그런 이번 판결 나왔으니까 이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대한민국이 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바로 돌려받아서 저희가 반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저번에 1심 때 한동훈 장관 집행정지 신청을 했잖아요. 가집행은 못하죠. 이번에도 그거를 예측을 하시는 그 부분은 그야말로 그 법무부가 참 파렴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모양새라서 사실 한 개인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사실을 사실대로 쓰세요. 그래야 그런 행위를 안 한단 말이죠. 한동훈이가. 여러분들이 보도를 안 하니까 그런 행위를 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기자분들은 잘 하고 계십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대법원 상고를 하더라도 빨리 이게 해결이 되나요? 그 부분은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적당한 시간이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또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돌려받는 거면 재판의 과정에 여러 가지 진실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JTBC가 손석희를 통해서 보도한 내용이 허위라는 게 밝혀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것이 조작되었는지 저는 정밀한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시간만 따져본다면 충분히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손석희가 조작한 거 한동훈이는 숨길 수가 없을 거예요. 기자들 똑바로 쓰세요. 숨길 수는 없어요. 한동훈이는 언젠가 역사의 법정에 분명히 설 거니까 기자들 똑바로 해요. 진실은 숨길 수가 없으니까.
방금 JTBC 손석희가 조작한 타블릿 PC 돌려달라는 최수호 씨의 재판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JTBC가 조작한 타블릿 PC, 한동훈이가 안 내주고 있는 타블릿 PC 원고가 패했습니다. 한동훈이는 즉시 최수원 씨한테 타블릿 PC를 돌려줘야 됩니다. 네, 오늘 최수원 씨가 법정에 나왔습니다. 근데 최수원 씨가 해야 될 말을,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결심 때 해야 되는데 오늘 선고일이라 판사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최수원 씨가 나왔었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간단하게 끝나서 최수원 씨가 타블릿 PC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한동훈이가 하는 짓이 저 모양이라 분명히 상고를 하겠죠. 그 다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오늘 항소심에서 원고 패, JTBC가 조작한 거 사실로 밝혀졌고 한동훈이가 조작했다는 것도 사실로 밝혀졌고 한동훈이는 즉시 최수원 씨한테 타블릿 PC를 돌려줘야 한다는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네, 너무 간단하게 끝났고 저희는 흥분해서 이렇게 했고 기자들이 최수원 씨의 편지를 이동원 변호사가 보여주는 편지를 찍고 했는데 얼만큼 기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또 흥분된 영혼을 아직 가지고 있어서 좀 더 일단은 제가 끊고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제가 끊고 실시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